독립운동가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조국과 민족을 향한 애정, 의협심, 조여오는 수사망, 좁아지는 활동 범위, 투옥, 고문, 희생. 전장에서 싸우는 장수의 삶은 또 어떠했을까요? 끊임없이 몰아치는 적의 공격?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었겠죠? 꼭 이름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훌륭했던 이들의 생을 떠올려 보면 현재의 고통도 조금은 감내할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세 번째 챕터 고대 로마 시대에 보고 있죠? 오늘은 로마와 카르타고를 보도록 할게요. 로마와 카르타고. 이 무렵 이탈리아 반도의 시칠리아 섬은 카르타고의 세력 안에 들어가 있었다. 카르타고는 기원전 9세기 말에 오늘날의 튀니지를 중심으로 하여 아프리카 북쪽의 튀나스시의 여왕이 세운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다. 이곳은 지중해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일찍이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넓은 평야가 있어서 식량을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기원전 3세기 무렵에는 지중해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들은 시칠리아의 서부,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이베리아 반도의 동남 해안 및 북아프리카의 서쪽까지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또한 멀리 브리타니아까지 나아가 청동의 주 원료인 주석을 가져왔고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상하를 모으면서 지중해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카르타고는 이렇게 바다를 이용해 발달했으므로 동맹군인 로마와는 다툼 없이 지냈으나 로마가 이탈리아 남부에까지 세력을 넓혀서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서부터 지중해 서쪽의 안정이 깨어지게 되었다. 이 무렵 시라쿠사의 왕을 섬기던 용병대장 마메르티니가 왕이 죽은 뒤에 그리스 식민지인 메사나를 점령한 뒤에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불을 지르는 등 난폭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 2세가 이들을 공격했고 궁지에 몰린 용병대가 로마의 구원을 요청하자 로마 원로원은 의논을 거듭한 끝에 구원군을 보내기로 했다. 카르타고는 이 틈을 타서 시칠리아 섬을 완전히 차지하려고 군사들을 보내자 로마도 이탈리아 남부 해안을 지키기 위해 재빨리 군대를 보냈다. 이로써 기원전 264년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의 지배권을 놓고 싸움을 벌였는데 이것이 제3차에 걸쳐 일어난 포에니 전쟁의 시작이었다. 포에니 전쟁은 주로 시칠리아 섬에서 벌어졌다.
로마가 밤을 틈타서 메사나를 점령하자 시라쿠사 왕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로마를 도왔으므로 로마는 메사나와 시라쿠사를 군사 진영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 뒤 로마군은 카르타고 군과 치열하게 싸운 끝에 남쪽에 아그리겐툼을 점령했으나 해군이 없는 로마는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무렵 바다 위에서의 싸움은 배가 서로 맞부딪혀서 승패를 결정지었기 때문에 뱃머리에 뾰족하게 나온 곳을 철판으로 덮었다. 그래야 적의 배를 들이받아 바닷속으로 가라앉힐 수 있었다. 로마는 철판을 만드는 기술이 카르타고보다 뒤떨어져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쓰기로 했다. 카르타고의 함대가 나타나면 먼저 배에 쇠 갈고리를 던져 끌어당기고 배에 마련해 놓은 발판을 적의 배에 걸쳐놓고 건너가서 공격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큰 효과를 거두어서 로마는 기원전 256년에 시칠리아 섬 남쪽 바다에서 카르타고의 대함대를 깨트리고 이어서 레굴루스가 이끄는 군사들이 북아메리카에 상륙했다. 카르타고는 로마의 대군들이 그들을 에워싸자 강화를 맺자고 했는데 이때 레굴루스가 강화 조건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카르타고는 로마군과 강화에 실패하자 스파르타인으로 실력이 뛰어난 크산티포스에게 로마군과 싸우도록 했으며 이에 크산티포스는 코끼리와 기병을 이용해 로마군을 쳐부수고 레굴루스를 사로잡았다. 게다가 원정군을 구출하러 간 300여 척의 로마 함대가 돌아오다가 폭풍우를 만나 거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고작 80여 척만이 무사했다. 카르타고는 로마에 반격하기 위해 젊고 용맹한 지휘관 하밀카르 바르카를 시칠리아 섬으로 보내 그곳에서 군사를 모아 싸우도록 하자 싸움은 로마에게 불리해졌다. 이처럼 로마가 싸움에 패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로마의 부유한 시민들도 돈을 모아 200여 척의 배를 만들어 로마군에게 보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로마군은 카르타고의 함대를 물리쳤고 마침내 항복까지 받아냈다. 이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함으로써 시칠리아 섬은 로마의 영토가 되었다. 로마는 이어서 사르디니아 섬을 점령하고 코르시카 섬마저 차지한 다음 이탈리아 북부로 나아가 켈트인을 친 후 더 세력을 떨쳐 대제국으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섬을 로마에게 빼앗기고 많은 배상금까지 물어주었기 때문에 번성하던 국력이 많이 약해졌다. 카르타고인들은 이때부터 오직 로마에 복수할 것만을 생각했으나 한번 빼앗겨 버린 것들을 되찾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큰 섬인 사르디니아와 코르시카를 로마에게 빼앗기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때 로마군과 싸운 적이 있는 하밀카르 바르카가 새로운 계략을 연구하던 끝에 문득 에스파냐를 머리에 떠올렸다.
에스파냐에는 은광이 굉장히 많았고 카르타고에 식민지가 있었으므로 그곳으로 가서 은을 캐내어 국력을 다시 튼튼히 하면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끌어들여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하밀카르 바르카에게는 9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바로 한니발이었다. 어느 날 하밀카르 바르카는 아들인 한니발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로마군과 싸우기 위해 에스파냐로 간다. 만일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더라도 너는 우리의 원수가 로마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린 한니발의 얼굴에는 아무도 꺾지 못할 굳은 결심의 빛이 역력히 보였다. 에스파냐에 이른 하밀카르 바르카는 먼저 남쪽 지방부터 점령하고 차차 북쪽으로 올라가서 원주민들의 항복을 받은 뒤에 그들을 달래어 군대를 만들었다. 그러는 한편 광산에서 은을 캐내어 기원전 231년에는 로마에게 포에니 전쟁 배상금을 모두 갚았다. 하밀카르 바르카는 기원전 229년 야만족에 싸우던 중 전사했다. 이때 한니발의 나이는 19세였는데 그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에스파냐의 총독을 맡아달라는 주위의 요청이 있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자기의 매형인 하스두르바를 추천하여 총독 자리에 앉혔다. 하스두르발은 전쟁과 군사는 모두 한니발에게 맡기고 자신은 오직 국력을 키우는 데에만 전념하여 두 사람의 노력으로 에스파냐에서의 카르타고의 세력은 나날이 커지고 강해졌다. 또 신 카르타고를 세워 에스파냐 식민지의 중심지로 삼았다. 하스두르발이 개인적으로 원한을 사서 암살당하자 한니발은 주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26세의 나이로 마침내 에스파냐의 총독이 되었다. 총독이 된 한니발은 아버지 하밀카르의 뜻을 이어받아 로마를 쳐부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니발은 총독이 되어서도 군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위해 주었기 때문에 한니발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복종했다. 한니발의 계획대로 로마와 싸우기 위한 준비가 끝났으며 이로써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됐다. 한니발의 원정군은 보병 7만 명과 기병 12,000명, 코끼리 37마리, 함대 30척이었고 이 밖에도 본국인 카르타고를 로마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병 2만 명과 기병 4,000명, 코끼리 20마리를 보냈다. 또한 에스파냐에도 약간의 군대와 함대를 남겨놓고 동생을 총독으로 삼아 군대에서 필요한 보급품을 대어주도록 하였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한니발은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갔는데 그가 거느린 병력은 엄청난 규모여서 피레네 산맥 기슭에 이르는데 4개월이나 걸렸다. 군사들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게 솟은 피레네 산맥을 쳐다보고 산맥을 넘다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 어둠을 틈타서 3,000여 명이 달아나 버렸다. 한니발은 군사들이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고 그들에게 부모 형제가 그리운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자 또 많은 군사들이 달아났고 남은 군사들은 보병 5만여 명과 기병 9천여 명밖에 안 되었는데 군사들은 서로 도와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지중해의 바닷가를 따라 론 강가에 다다랐다. 이때 로마에서는 한니발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곧 군사를 보내 론강 건너편 마살리아라는 곳에 진을 쳤으나 한니발의 군사들은 물살이 거친 론강을 건너 로마군을 물리쳤다. 이탈리아로 쳐들어가려면 피레네 산맥보다 더 높은 알프스를 넘어야 했는데 이것은 대단한 모험이었다. 로마군도 한니발의 군사가 알프스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 알프스는 매우 높은 데다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고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추위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넘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니발은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군사들을 달래고 용기를 북돋우면서 험준한 산을 오르기 시작해 9일째 되는 날 드디어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한니발은 추위와 피곤에 지쳐있는 군사들에게 발밑에 넓게 펼쳐져 있는 평원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저곳이 바로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평원이다. 이 산을 내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모든 군사들은 한니발의 말에 용기를 얻어 모두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오르는 것보다 더욱 힘들고 어려워서 코끼리와 기병들은 산을 옆으로 끼고 내려가는 길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그 결과 산 꼭대기에서 평지까지 내려오는데 15일이 걸렸으며 군사들도 에스파냐를 출발할 때의 절반으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 한니발이 군사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다는 말을 들은 로마군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다. 그들은 처음에는 고지 듣지 않았으나 사실임이 밝혀지자 한니발이 롬바르디아 평원의 포 강을 건너기 전에 물리치려고 했으나 패하고 말았다.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 군에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스에 빠졌으며 원로원은 긴급 회의를 연 끝에 시칠리아 섬에 나가 있는 군사들을 불러들여 한니발의 카르타고 군과 싸우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니발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피하여 군사를 포 강의 지류인 트레비아 강가에 숨겨두고 자신은 적은 수의 군사만 이끌고 로마군과 맞섰다. 그리하여 싸우다가 일부러 지는 척하고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를 본 로마군이 계속해서 한니발의 군사들을 맹렬히 뒤쫓아 숨어있던 군사들이 모두 달려나와 혼란에 빠진 로마군을 공격했다. 이리하여 로마군은 또다시 패했으나 그들은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로마군들은 한니발의 군사들이 추위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겨울 동안의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겨울이 되면서 하늘을 찌르던 한니발 군사들의 기세가 고개를 숙였다. 한니발의 군사들은 큰 눈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으며 코끼리 37마리도 한 마리만 남고 모두 얼어 죽어버렸다.
한니발은 할 수 없이 전진을 멈추고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춥고 지루했던 겨울이 떠나고 봄이 되었다. 봄이 되자 로마군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니발도 군사를 이끌고 로마로 전진했으나 길은 눈이 녹으면서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서 군사들과 말을 괴롭혔다. 군사들은 지친 끝에 쓰러져 죽거나 병으로 죽었고 말은 발을 헛디뎌 병신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한니발도 안질로 한쪽 눈이 멀고 말았다. 한니발과 군사들은 갖은 고생을 겪은 끝에 드디어 아르노 강가에 이르렀는데 로마군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눈앞이 탁 트인 평지에서 지친 군사들을 이끌고 싸운다는 것은 대단히 불리했기 때문에 한니발은 군사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명령했다. 이때 로마군의 총사령관은 집정관 가이우스 플라미니우스라는 장군이었다. 그는 한니발의 군사들이 물러간다는 보고를 받고 그들을 뒤쫓으면서 코르투나 산과 트라시메노 호수 사이에 난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이미 한니발의 군사들이 숨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뒤쫓는 로마군을 그곳까지 끌어들인 한니발은 갑자기 돌아서서 그들을 공격했고 이를 신호로 복병들이 고함을 지르며 뛰어나와 옆에서 공격했다.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은 로마군은 이 싸움에서 총사령관이 전사하는 등 또 패하고 말았다. 패전 소식이 잇따라 로마에 전해지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원로원은 시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로마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로마시로 들어오는 성문에 걸쳐져 있는 모든 다리가 올려지고 성벽 위에도 투석키를 설치한 뒤에 큰 돌들을 쌓아 놓았다. 한니발은 로마군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공격을 멈춘 채 군량을 준비하면서 군사들을 편히 쉬게 하였다. 로마군은 그 기회를 노려 쉬지 않고 공격했으나 한니발 군은 그때마다 물리치면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가운데 해가 바뀌어 기원전 216년이 되었다. 한니발군과 로마군은 그동안에 엄청난 규모의 큰 싸움을 준비하여 이윽고 로마군 8만 명과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군 4만 명은 이탈리아 남동부의 칸네에서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큰 싸움을 벌였다. 한니발은 이때 모든 군사들을 옆으로 길고 둥그렇게 진을 쳐서 양쪽 끝에 배치한 정예 부대가 로마군을 공격하도록 하는 전술을 썼다. 이 전술을 모르는 로마군은 명령에 따라 모두 진의 가운데로 쳐들어갔으며 한니발은 이때 군사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다. 진의 가운데에서 맞서던 카르타고 군이 물러가자 로마군은 더욱 용기를 내어 뒤쫓았는데 이때 한니발은 양쪽의 정예 부대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제야 뒤쫓던 로마군이 속은 것을 깨닫고 후퇴하려고 할 때 뒤에서 한니발의 기병대가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고 있었으므로 로마군은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다. 이번에 큰 싸움에서 로마군은 8만 명의 군사 중
5만여 명이 전사하고 많은 수가 행방불명됐으며 살아서 돌아간 군사는 고작 1만여 명이었다. 이처럼 크게 패배를 당한 로마의 힘이 약해지자 시칠리아 섬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탈리아 남부의 여러 곳에서도 잇따라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의 세력은 차차 약해져 갔다. 로마의 시민들은 카르타고군이 곧 쳐들어온다는 소문 때문에 공포에 휩싸인 채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니발이 갑자기 군사들의 진격을 멈추었다. 한니발은 이번 싸움으로 남은 군사가 3만 명도 안 되는 데다가 모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카르타고 군에 원군을 요청하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카르타고에서는 한니발이 잇따라 승리를 거두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한니발이 국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원군을 보내는데 반대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원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내지 않다가 이듬해에야 고작 기병 4천여 명과 코끼리 40마리를 보내주었다. 한니발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이와는 달리 로마는 해를 넘기는 동안에 힘을 기르고 청년들을 끌어들여 군대를 새롭게 편성한 다음에 먼저 한니발의 근거지였던 에스파냐를 공격하여 카르타고군의 군량을 끊어놓기로 하였다. 이에 로마는 정치가이자 장군인 스키피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에스파냐로 가게 했다. 이때 에스파냐는 한니발의 아우가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로마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니발로부터 에스파냐의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한니발은 카르타고에서 보내준 원군의 수가 너무 적어서 아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다. 한니발의 동생은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다. 한니발을 도우러 가게 되면 에스파냐가 로마군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기원전 208년 가을 한니발의 동생은 형을 돕기로 결정하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향하여 피레네 산을 넘고 론 강을 건넜다. 그는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는 알프스를 넘어 롬바르디아 평원으로 내려갔다. 이탈리아에 다다른 그는 자신의 작전을 살리기 위해 부하에게 편지를 주어 한니발에게 보냈으나 도중에 로마군에게 사로잡혀 편지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 편지에는 그의 작전이 자세히 쓰여 있었으므로 그의 작전을 알아버린 로마군은 곧바로 대군을 이끌고 그를 공격했다. 이리하여 기습을 받은 그는 미처 전투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로마군에게 여지없이 패했고 자신도 전사했다. 동생으로부터 소식이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한니발에게 어느 날 조그만 상자 하나가 전해졌다. 한니발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상자를 열어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상자 안에는 칼에 잘린 동생의 머리가 들어있었다. 하늘은 어찌 이리 무심한가.
한니발은 눈을 부릅뜬 채 죽은 아우의 머리를 껴안고 목을 놓아 통곡했다. 로마는 온통 잔치 기분에 젖어 있었다. 로마군들은 3일 동안 로마의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에스파냐를 치려던 계획을 바꿔 카르타고를 치기로 하였다. 기원전 204년 3,500명의 로마군은 400여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총사령관 스피키니의 지휘를 받으며 카르타고로 쳐들어갔다. 로마군은 먼저 시칠리아 섬으로 가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아프리카 북쪽 해안으로 향해 나아갔다. 로마군은 카르타고의 서북쪽에 있는 우티카라는 도시 가까이에 올랐는데 로마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카르타고 시민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다. 도대체 한니발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카르타고의 시민들은 모두 한니발을 원망했으나 그보다는 먼저 로마군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군사들을 모집하여 우티카로 보냈다. 적은 수의 군사로 로마의 대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과 같았다. 로마군을 상대할 사람은 오직 한니발밖에 없었는데 이때 한니발은 이탈리아 남부의 크로톤 항구에 머무르면서 로마로 쳐들어갈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카르타고가 로마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기원전 203년 가을에 군사를 이끌고 카르타고로 떠났다. 로마 시민들은 한니발이 떠나자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만큼 한니발은 로마인이 두려워하는 인물이었다. 한니발이 카르타고에 돌아와 보니 싸움을 피하여 평화롭게 지내자는 주화파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져 로마의 항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한니발이 돌아오자 싸워야 한다는 주전파 쪽이 힘을 얻었으나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아 혼란만 계속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한니발은 로마군 총사령관 스키피오를 만나 회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니발은 스키피오에게 시칠리아와 사르디니아 등 두 섬과 에스파냐를 로마에게 넘겨줄 테니 전쟁을 끝내자고 했다. 스키피오는 카르타고의 함대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회담은 깨지고 말았다. 기원전 202년 가을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 군과 스키피오가 이끄는 로마군은 자마에서 서로 비슷한 정도의 군사로 맞붙었다. 이때 카르타고의 기병은 로마군의 절반도 안 되었으나 한니발은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칸네에서 싸웠을 때처럼 작전을 벌였다. 스키피오는 이미 그 작전을 알고 있었다. 양쪽 끝에서 공격할 기병의 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로마군은 지난번처럼 쉽게 포위되지 않았다. 게다가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이 대부분인 보병들이 로마의 기병들에게 몰상을 당하는 바람에 카르타고 군은 크게 패하고 말았다. 한니발의 최후. 자마에서 크게 패한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에스파냐를 비롯해 해외의 모든 식민지를 넘겨주고 항복했다. 배도 20척만 남기고 모두 빼앗겼으며
그때로부터 50년 동안 해마다 200탈렌트의 배상금을 로마에 지불했다. 패잔병들을 이끌고 카르타고로 돌아온 한니발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고 행정관이 되어 로마에 복수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니발의 주위에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많아서 그들은 한니발이 로마에 복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한니발은 자신에게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카르타고를 떠나 소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로마를 공격하기 위해 동맹을 맺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한니발은 그 무렵 비티니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로마의 위협이 비티니아의 국왕에까지 미쳤으므로 국왕은 할 수 없이 한니발이 숨어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한니발은 로마에서 온 군사들에게 포위되자 준비해둔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카르타고의 영웅인 한니발은 기원전 183년 64세를 일기로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카르타고에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카르타고는 처음부터 상업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남에 따라 패전의 쓰라림도 차차 가라앉았으며 나라 살림도 풍부해져서 50년 동안 갚아야 할 배상금도 10년 만에 모두 갚아버렸다. 로마는 카르타고의 숨은 능력에 놀란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꺾어버리려고 벼르고 있었으나 공격할 만한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때 카르타고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카르타고의 서쪽에 있던 누미디아의 왕 마시니니사는 로마의 스키피오의 도움으로 왕이 된 뒤에 국토 개발에 모든 정성을 쏟는 한편 로마가 찬성하지 않으면 카르타고가 다른 나라와 싸울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 카르타고의 영토를 자꾸만 집적거렸다. 카르타고가 이러한 사실을 로마 원로원에 알리자 마시니니사도 카르타고가 로마 몰래 힘을 키우고 있다고 거짓으로 고자질하여 로마의 원로원과 카르타고 사이를 갈라놓았다. 카르타고를 경계하고 있던 로마 원로원은 마시니사의 편을 들어 카르타고가 원로원의 찬성을 얻지 않고 누미디아와 전쟁을 일으키기만을 기다렸다. 카르타고는 로마 원로원의 찬성을 얻지 않고 마침내 기원전 150년 누미디아와 전쟁을 일으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비로소 트집을 잡은 로마는 이듬해인 기원전 149년 카르타고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것이 제3차 포에니 전쟁이다. 로마의 선전포고에 당황한 카르타고가 화해를 요청하자 로마는 자기들에게 볼모를 보내고 모든 무기를 줄 것이며 카르타고의 모든 시민은 해안에서 16km 이상 떨어진 장소로 옮겨 살도록 요구했다. 로마의 이런 요구 조건은 항구를 통한 무역을 주요 경제 기반으로 삼는 카르타고에게 스스로 멸망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분노한 카르타고 시민들은 마지막으로 로마와 싸울 결심을 하고 밤낮을 잊은 채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만들었다. 카르타고가 성 안에서
로마군의 공격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성 밖에서는 성을 에워싼 로마군에게 기습 작전을 펼쳐서 공격을 늦추고 있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펼친 이 작전은 기원전 149년에서 146년까지 4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카르타고 시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굶주림과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로마군의 총 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 안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시가전이 벌어졌는데 카르타고인들은 집 안에 숨어 로마군에게 활을 쏘며 저항했다. 저항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으며 로마군도 카르타고인들이 죽음을 각오한 저항을 받고 차차 지쳐갔다. 스키피오는 카르타고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스키피오는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 본국을 습격한 스키피오의 맏아들이 양자인데 제2차 포에니 전쟁 때의 스키피오를 대스키피오라고 부르고 제2차 포에니 전쟁 때의 스키피오를 소스키피오라고 부른다. 로마군이 카르타고를 불태울 때 큰 바람이 불었으므로 카르타고는 17일 동안 불에 타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지중해에서 가장 부강하고 번영했던 카르타고는 잿더미로 변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때 살아남아서 로마에 항복한 카르타고 시민은 모두 5만 명이었다. 로마는 이 5만 명의 시민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카르타고는 로마의 행정구역인 주로 삼아버렸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장수, 이를 시기하는 자국민, 낯설지 않네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살다 보면 사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 시기가 있죠. 그럴 때는요, 죽어라 이악 물고 버텨서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반드시 여러분의 태양이 뜹니다.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20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21번째 시간에 만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